자, 1번부터 한번 보자. 61쪽. 자, 지금 이제 요거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N극과 N극은 소위 말하는 자기력이 작용할 거고, 서로 미는 힘, 그러니까 B는 A로부터 오른쪽 힘 받고 A는 B로부터 왼쪽으로 힘 받죠. 말로 하면 A가 B를 밀었지, B도 A를 밀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 그러니까 요 두 힘의 크기는 뭐하다?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다. 요거지. 문제 줄 거 볼래? 정지해 있다 줄 거 봐. 정지해 있으려면 A는 A대로 R자힘 제로, B는 B대로 R자힘 제로. 그러려면 B가 오른쪽으로 힘 받았는데 마찰력이 같은 크기만큼 작용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A 왼쪽으로 힘 받았는데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움직이지 못했다. 결론은 A가 받는 힘과 마찰력 동일, B가 받는 힘과 마찰력 동일.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힘이 전부 크기는 동일한 거지. 방향은 반대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A가 B를 미는 자기력과 B가 A를 미는 자기력은 같다. 적어라.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거지. 니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B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같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잖아. A가 B를 미는 거, B도 A를 미는 거, 각각의 마찰력 전부 크기는 동일하다. 그 다음 유리판이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얘들아, 수직항력은 뭐만큼 작용하냐면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만큼 작용을 하죠. 근데 A 자석이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g만큼 누르니까 수직항력도 mg지. 근데 B의 경우에는 질량이 2m이니까 2mg만큼 뭐 하겠어?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같다가 아니라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자. 2번. 이 문제는 결국은 영희와 철수의 관점에서 연직 위와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평형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지. 왜냐? 둘 다 정지해 있거든.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영희는 아래 방향으로 뭐만큼 힘 받노? 무게만큼 힘 받죠. 우린 영희의 관점이야. 잘 들어봐. 영희가 철봉을 매달리고 있는데 얼마로 당긴대? W로 당긴대. 영희가 W로 당기는 그 힘은 누가 받는 거야? 철봉이 받는 거야. 근데 항상 반작용이 있지. 철봉도 영희를 W로 당기는 거지. 왜? 영희가 W로 당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론은 영희의 입장에서는 철봉이 영희를 위쪽 방향으로 W만큼 당겨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면은 영희를 위쪽 방향으로, 이걸 수직항력이라 할게. 영희의 수직항력을 F1이라 할게. F1만큼 밀어주고 있는 거지. 그림 봐봐. 위로 작용하는 것이 F1과 W의 합인 거고요. 아래로 작용하는 것이 영희의 무게니까 결론은 영희는 뭐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면이 영희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은 영희의 무게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만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수직항력인 거지. 만약에 발밑에 체중계를 두었다면 몸무게가 작게 관측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자, 철수 갑니다. 철수에 마찬가지 영희하고 동등한 동일한 무게. 야, 그 역기가 철수를 얼마로 누르고 있다고 했어? W로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연직 아래로 뭐야? W야. 그리고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을 F2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림 보니까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게 뭔데? W하고 무게하고의 합이 되는 거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수직 항력하고 똑같은 거지. 당연하지. 역기 들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 봐. 역기 무게랑 내 무게랑 더해진 게 나올 거 아니야. 결론. 수직 항력은 누가 더 큰 거야? 같은 무게에다가 W를 더한 철수가 수직 항력은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억. 철봉이 영희를 당기는 힘 저거 얼마야? W잖아. 철수가 역기를 떠받치는 힘 뭐야? W잖아. 크기가 같잖아. 방향은 뭐 다를지 몰라도. 지면이 영희를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 요거 F1.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 F2 보다 작다니까? 왜? 동일한 무게에서 W를 뺐거든. F1은 작다. 오케이. 지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과 역기가 철수를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지면이 주어, 철수가 목적어지. 그러면 지면이 철수한테 힘을 줬으면 반작용은 철수가 지면한테 힘을 줬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 그럼 틀린 거야 그냥. 깊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철수와 영희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니?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철수의 가속도는 0.2분의 0.4니까 가속도가 2입니다. 영희의 가속도는 0.2분의 0.2니까 가속도 1입니다. 자, 문제에서 철수의 질량이 65kg래. 우리 지난 시간에 힘과 가속도의 법칙 배웠잖아. F는 ma. 질량 얼마? 65kg. 가속도 얼마? 2. 그러면 지금 철수는 얼마의 힘을 받고 있다? 130N의 힘을 받고 있다. 자, 그림 봐봐. 자, 철수랑 접촉해 있는 건 물체밖에 없지. 철수가 물체를 밀었대. 야,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철수를 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철수가 물체를 밀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뭐 한 거야? 물체가 철수를 민 거잖아. 근데 바로 물체가 철수를 민 그 힘이 얼마란 얘기인 거야? 철수가 받는 알짜 힘이란 얘기잖아. 왜 130으로 밀었을까? 철수가 애초에 물체를 130N으로 밀었기 때문에 물체도 철수를 130으로 미는 거지. 자, 영희 보자. 영희는 가속도가 1이고 질량이 얼마니? 50kg래. 그럼 영희가 받는 알짜 힘 얼마야? 50kg 곱하기 1, 50N. 누구한테 힘 받겠니? 영희가 줄로 물체를 당겼단 말이야. 그럼 물체 가만히 있겠냐고. 반작용으로 물체도 영희를 당기는데 그 힘이 유일하게 영희가 받는 힘이잖아. 결론은 그 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50N이란 얘기잖아. 왜? 영희가 물체를 50으로 당겼기 때문에 물체도 영희를 50으로 당기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냐? 그럼 마지막. 지금 물체는 각각 철수와 영희로부터 얼마 힘 받고 있어? 180N만큼 힘 받고 있는 거지. 질량 얼마라고 돼 있냐? 여기 있네. 물체의 질량 60이잖아.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 얼마 분의 60분의 힘 얼마? 180 해서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것이다? 3m/s 제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끝난 거잖아. 자, 기억. 철수의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철수는 왼쪽으로 밀렸고 물체는 오른쪽 밀렸으니까 반대가 맞고, 니은 영희가 줄을 당기는 힘 여기 보이지? 50N. 오케이. 디귿 물체의 가속도 여기 써놨잖아. 얼마라고 써놨냐? 3이라고 써놨잖아. 3m/s 제곱 해서 답은 뭐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5번 한번 보자. 자, 용술에 매달린 자석 A와 자석 B가 또 줄 거라.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잖아. 정지해 있단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질량이 0.2kg니까 B 자석은 아래 방향으로 2N, A 자석도 아래 방향으로 2N. 그 다음 A와 B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지. 그러면 A는 아래 방향으로 뭘 받아? 자기력을 받지. B는 위쪽 방향으로 뭘 받아? 역시나 자기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A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용수철이 A를 2N과 자기력을 더한 만큼 당겨줘야 R자 힘이 0이 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이 3N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력이 몇 뉴턴이구나? 1N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B로 와서 요게 1N이잖아? 칠판 볼래? 뭐도 존재하냐면 수직 항력도 존재하잖아. 수직 항력도 연직 위, 자기력도 연직 위, 요 두 힘을 합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연직 아래로의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직 항력은 몇 뉴턴이면 되는 거다? 1뉴턴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면이 1 들어주고 자기력이 1 들어주면 이 자석의 무게 2뉴턴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 항상 써놓고 위아래 같다. 그런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0이지. 고민할 거 뭐 있냐? 정지해 있다는데 0이지. 막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쌤이 적어놨잖아. 1뉴턴. 맞지? 야, 디귿 고쳐라. 수직 항력 여기 있잖아. 몇 뉴턴? 1뉴턴. 틀렸잖아. 답 뭐야?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번 볼게. 지금 2m짜리 물체하고 m짜리 물체를 두 개를 놓고 왼쪽에서 F로 다 밀고 있는 거잖아. 이건 뭐 굳이 두 물체를 구별할 거 없이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핵심 키워드였잖아. 그러면은 요 두 물체를 그냥 한 물체로 편하게 생각을 하면 한쪽에서 F를 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벽도 B를 얼마로 밀어주기 때문인 거야? F로 밀어주기 때문인 거잖아. 간단한 얘기잖아. 이제 내부적으로 보자. B만 봐. 오른쪽에서 F로 밀지. 근데 정지해 있지. 왜? A가 B를 얼마로 밀어주기 때문에? 바로 F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겠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 확인해봐. A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 R자 힘 제로. 무리 없지? 결론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0라고 했으니까 요 F0 값은 뭐하고 동일한 거야? F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봅시다.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지? 질량이? 3m이지? 그러면 가속도 A는 묶어서 한 물체로 본다고 했지? 3m짜리 물체에 얼마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F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게 가속도. 각각의 R자 힘은 2m 곱하기 3m분의 F, m 약분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2F, m 곱하기 3m분의 F는 오른쪽 방향으로 F만큼 R자 힘 받고 있다. 문제 없어? 마지막. 야, B는 누가 밀어주니? A가 밀어주는 거 맞지? 그러니까 B가 받는 R자 힘은 누가 밀어주는 거다? A가 밀어주는 거다. 그 힘이 얼마다? B가 받는 R자 힘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는 A를 3분의 F로 밀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반작용으로 B도 A를 3분의 F로 밀어준다. 확인할래? A는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3분의 F. R자 힘은 오른쪽으로 3분의 2F. 내가 맞게 푼 것 같아. 그러면 답은 3분의 F가 답인데 F0로 표현을 하래. F0가 F인 건 이미 구해놨잖아. 그럼 답은 3분의 F니까 3분의 F0 해가지고 몇 번이다 하면 되는 거야? 1번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넘어가자. 이번도 우리 어차피 이거 야 묶어서 한 물체로 볼까 이가? 그러면 전체 질량이 어떻니? 똑같지? 우리 가속도 A가 m분의 F잖아.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m이 똑같잖아. 근데 뭐도 똑같아? F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 네 물체의 가속도는 전부 뭐 한 거야? 동일한 거야. 가속도의 크기가. 그래서 같은 크기의 물량 뭐야? 일단 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차피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B가 맞는 알짜 힘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가 똑같으면 B가 맞는 알짜 힘도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같다. 근데 있잖아. 실의 장력은 잘 생각해봐. 7번 봐봐. 여기서 실은 A를 당겨주니 B를 당겨주니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B를 당겨주고 있는 거 맞나? 그러면 여기서 실의 장력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B가 받는 알짜 힘하고 똑같은 거고.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질질 끌려가지. 그러면 실이 당겨주는 건 B야 A야? A잖아. 그럼 여기서 받는 실의 장력은 FA가 되니까 A랑 B랑 질량이 틀리거든. 그림도 틀리게 해놨잖아. 뭐 할 수 없다? 실의 장력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니까 몇 번이냐? 2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 3번 보자. 3번 중요하지. 야, 지금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르게 조지 말고 오른쪽으로 20 당기고 왼쪽으로 얼마 당기고 있어? 30 당기고 있지. 마찬가지야. 푸는 방법은 묶어서 한 물체로 보자. 그러면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20 힘이 가해진 거지. 그럼 이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될 테고 30 빼기 20이니까 몇 뉴턴이 된다? 10 뉴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좀 어렵지 않잖아. 30 빼기 20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또 가야지. 가속도 A는 몇 킬로분에 3km, 2km, 5km분에 힘 얼마? 10 해서 가속도는 2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R자임 갑시다. A는 2, 3은 6뉴턴 왼쪽 방향, 2, 4뉴턴 왼쪽 방향.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났어. B만 봐. 오른쪽에서 얼마 당기고 있어? 20 당기고 있지. 근데 B는 왼쪽으로 4만큼 R자임 받고 있어. 그러면 왼쪽으로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보다 4만큼 크게 당겨야 R자 힘이 왼쪽으로 4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얼마로 당겨야 되는 거야? 바로 24뉴턴으로 당겨야지. 그래야 24 빼기 20 하면 어디로? 왼쪽으로 4뉴턴이 되는 거잖아. 확인해 볼래? 야야야. 반작용이니까 요것도 24제. 빨리 A 확인해 봐.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24, 왼쪽으로 6. 확실히 맞게 풀었네. 됐죠? 확인됐으니까 답은 뭐다? 24뉴턴. 몇 번 하면 된다? 3번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해. 자, 6번 보자. 자, 지금 AB 물체가 오른쪽으로 10 힘받고 있고 왼쪽으로 40만큼 힘받고 있지.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요게 두 개 묶어서 한 물체로 보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40, 오른쪽으로 10이니까 R자 힘은 사실상 왼쪽으로 40 빼기 10 요거지. 30뉴턴. 그러면 또 가야지. 가속도 A는 질량의 합 2km, 1km, 3km, 힘 얼마? 30 해서 얼마면 돼? 10m/s 제곱이면 되겠지. 가속도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R자 힘 구하러 갑시다. 10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20N이고요. B는 왼쪽 방향으로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10N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잘 봐봐라. B는 오른쪽으로 40만큼 힘 받고 있거든. 왼쪽으로. 말씀하세요. 왼쪽으로. 근데 실제 알자 힘은 뭐밖에 안 되니? 10밖에 안 되지. 그럼 뭔가 방해하는 힘이 30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방해하는 거야? A가 B를 얼마로 밀면서 30으로 밀면서 운동 반대로 힘을 주는 거지. 그러면은 40 빼기 30 하면 10 아이가. 반작용 볼까? B도 A를 얼마로 밀어주겠어? 30 확인해봐.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10 하면 알자 힘은 왼쪽으로 2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맞게 푼 거잖아. 답은 가속도 10 맞고, 얘들아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지. 이건 무슨 힘인데? 작용 반작용 관계 아이가? 위에 쳐다볼 것도 없어.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힘은 어때야 돼? 고쳐. 같다. 왜? 아니 작용 반작용인데 같아야지. 크기는 같아야지.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2배이다. 맞잖아. 20N이 알자 힘이잖아. 요게 10N이 알자 힘이잖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니까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가면 되잖아. 됐어? 자, 이제 힘의 응용 두 번째입니다. 이제 힘의 응용 1 했고, 힘의 응용 2까지 하면 이제 뭐 도로내 문제나 이런 거 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는 거야. 해보자. 자, 지금까지는 힘의 응용 1에서는 수평면상에서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제 문제와 가까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수평면에 A가 올려져 있고 연직 방향으로 이제 B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뭐 두물체의 질량은 2m이라는 거 큰 무리는 없을 거고, 야 너희가 그림 봤을 때 이거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내려오겠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끌려가겠지. 왜 그런 거지? B의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무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의 무게가 되는 거다? mg. 그러니까 B의 무게가 두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그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뭐라고 돼 있노? 두 물체를 뭐 해보래? 펴가지고 수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래. 두 물체를 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저 그림을 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인 거야. A 물체 이걸 쭉 펴면 얘가 B 물체. 그러면 원래 연직 아래였지만 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뭐만큼? mg만큼 힘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힘의 응용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풀어보면 똑같잖아. 묶어서 한 물체. 계속 하던 거잖아. 가속도 A는 두 물체의 질량분의 힘. m 약분되면 가속도 2분의 1g. 이렇게. 그러면 A가 받는 알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mg. B가 받는 알자 힘도 오른쪽으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mg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실의 장력은 오른쪽으로 받는 요 힘이 실의 장력이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 2분의 1mg. 똑같은 거야. 요 힘이 얼마라는 거야? 요게 2분의 1mg가 되는 거고, 요 힘도 얼마가 된다? 결국 2분의 1mg가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평면상의 운동으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힘의 응용 2입니다. 해보자. 야, 똑같은 거. 이거 해보자. 자, 봐봐. 자, 지금 수평면상의 질량 M, 연직 방향으로 2m. 야, 표시해줘라.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요 힘이 2m에다가 중력 가속도 g 곱하니까 요게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 일단 아직까지 속도를 안 됐으니까 펼치자. 질량 M. 그 다음에 자, 질량 2m.
원래 연직 아래지만은 여기서 펼쳤으니까 2mg만큼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묶어서 한 물체. 총 질량은 몇 m? 3m. 힘은 2mg. m 약분. 가속도 3분의 2g. 맞아? 3분의 2g. 그러면 자, 왼쪽 물체 A가 받는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2mg. 얘가 받는 R자 힘은 3분의 4mg, 역시나 오른쪽 방향. 합치면 3분의 6 2mg. 자, 마지막 이 실은 누굴 당기고 있는 거야? 질량 M을 당기고 있는 거지. M짜리 물체가 받는 요 R자 힘이 바로 실의 장력. 요것도 얼마? 3분의 2mg. 확인하자. 3분의 6 빼기 3분의 2 하면 R자 힘 3분의 4mg. 맞게 풀었네. 됐나요? 사실상 요 힘이 얼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2mg다. 요 힘이 얼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2mg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뭔데? 실에 걸리는 힘의 크기니까 얼마 하면 돼? 3분의 2mg 하면 되죠. 이번 답 보자. 자, 2번은 물론 문제에서는 가속도의 비를 물었지만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얘들아 우리 G 쓰지 말고 숫자 넣어가지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1kg짜리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2kg짜리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20N일 거고요. 요 A도 연직 아래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갈게. 왼쪽을 펼쳐보자. 1kg하고 2kg를 펼쳐보자. 이렇게 1kg, 2kg를 한번 펼쳐봅시다. 펼치고 나면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우리 아까 숙제에서 봤던 그 문제잖아. 그 연습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도로래 때문에. 그러면은 묶어서 한 물체로 봐. 오른쪽 20, 왼쪽 10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10N의 R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속도 A는 총 질량 3kg분의 10. 요게 가속도. 자세히 볼 거야. 요 물체가 받는 R자 힘 3분의 10 곱하기 1. 오른쪽 방향 3분의 10. 요거 두 개 곱하면 오른쪽 방향 3분의 20. 맞지? 자, 마지막 실의 장력 구하러 가자. 지만 봐라. 요거 왼쪽에서 얼마를 당기고 있니? 10으로 당기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3분의 10만큼 R자 힘 받으려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 10보다 3분의 10만큼 힘을 더 줘야 10만큼 상쇄돼도 3분의 10이 남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3분의 40 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거지. 요것이 실의 장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반작용이니까 요것도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0. 확인해봐. 3분의 60 빼기 3분의 40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미 가속도는 구했으니까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미 구했죠. 자, 우리 이번에는 펼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자자자. 묶어서 한 물체. 그러면 총 질량 몇 킬로? 3kg. 힘은 뭐밖에 없니? 요거 20밖에 없잖아. 힘은 20.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 가속도가 3분의 10대 3분의 20이니까 답은 이미 1대 2가 나온 거야. 됐죠? 좀 더 보자. 야, 가속도가 3분의 10이니까 1kg짜리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20이지. 요게 결국 실의 장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실이 B를 당기는 힘 요게 3분의 20. 그럼 얘들아, 요 힘도 얼마가 돼? 반작용이니까 3분의 20. 집안 봐. 아래쪽 얼마? 3분의 60.
위쪽 얼마? 3분의 20. 알짜 힘은 아래쪽으로 3분의 40. 확인하자.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 어때? 아래 방향으로 정확히 3분의 40이니까 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거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답 뭡니까? 답은 이미 2번에서 나왔잖아. 됐어? 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아래로 20N, 오른쪽 아래로 10N 이렇게 있는 거지. 펼치지 말고 바로 해보자. 그러면은 묶어서 한 물체로 본다면 알짜 힘은 왼쪽 아래가 되겠지. 왼쪽 아래로 얼마의 힘 받는 거야? 10N만큼 힘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A 물체는 뭐 할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B 물체는 뭐 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가속도 구해야지. 가속도 A는 총 질량 3kg분의 알짜 힘 10.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 매뉴얼대로 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 각각의 물체가 받는 알짜 힘 가자. 2kg짜리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3분의 20N이고 어디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 다음 B가 받는 알짜 힘은 3분의 10N이고 어디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러면 이제 실의 장력을 구할 건데 잘 들어봐. 어차피 실의 장력이라는 건 사실은 실이 A를 당기는 거나 실이 B를 당기는 건 어떻지? 동일한 거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항상 끌려가는 걸 기준에서 풀었으니까 습관처럼 B를 한번 이용해 보자. 좀 이따 해보겠지만 꼭 B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야. A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어. 일단 지금은 B를 이용해 볼게. 아래에서 얼마 당기고 있지? 10. 3분의 30만큼 당기고 있지. 그런데 알짜 힘은 위쪽으로 3분의 10이지. 그러면은 요 3분의 30을 극복하고도 3분의 10이 남아야 하니까 10N보다 딱 3분의 10만큼 크게 잡아당기면 되는 거니까 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0N이 바로 실의 장력이 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해보자. A도 위쪽 방향으로 3분의 40. 칠판 봐라. 아래 방향으로 3분의 60. 위쪽 방향으로 3분의 40. 알짜 힘은 아래 방향으로 3분의 20. 오케이. 맞게 풀었잖아. 1번 A는 아래로 B는 위로. 가속도 3분의 10. 오케이. 알짜 힘 3분의 20. 3분의 10. 오케이. 5번이 틀렸잖아. 실의 장력 고치세요. 3분의 40으로 고쳐야지. 요게 틀렸습니다. 됐지? 4번. 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조금 자세히 풀어볼게. 보자. 요거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니? 3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요건 아래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세 물체를 한 물체로 보면은 왼쪽 아래 10, 오른쪽 아래 30. 그러면 알짜 힘은 오른쪽 아래로 얼마? 20. 그럼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총 질량 10kg분의 20 해서 얼마? 2. 그러면은 1kg짜리가 받는 알짜 힘은 2N 위쪽 방향, 6kg짜리는 12N 오른쪽 방향, 3kg는 2, 3은 6N 아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니? 자, 실의 장력 갑니다. 야, 이번엔 거꾸로 안 가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항상 끌려가는 놈 위주로 했으니까. 자, 요 물체만 보세요. 아래쪽으로 얼마? 30. 근데 알짜 힘 얼마야? 6밖에 안 되지. 30을 당겼는데 왜 그런 건데? 실이 위쪽으로 24를 당겼기 때문에 30 빼기 24. 6밖에 안 되는 거지. 계속 봐. 요것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작반이니까 24. 치만 봐. 오른쪽에서 24를 당겼어. 근데 오른쪽으로 12밖에 없어. 나머지 12 어디 간 거야? 반대편에서 12만큼 당긴 거잖아.
어차피 실은 한 개지. 요 힘도 얼마가 돼? 12N이 되겠지? 확인해. 위쪽으로 12, 아래쪽으로 10. 됐어. 위쪽으로 2N. 그럼 맞게 푼 거야.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답은 이미 나왔잖아. 가속도는 2. 몇 번이 답인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지금 이제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자, 공통점이 있어. 묶어서 한 물체로 생각하면 2kg, 1kg나 1kg, 2kg나 총 질량은 어때? 3kg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가하고 나의 공통점은 총 질량이 몇 킬로라는 거야? 3kg라는 거야. 그런데 요 추의 무게가 힘을 결정하니까 힘의 크기가 왼쪽은 1G고 오른쪽은 몇 G가 되는 거야? 이렇게 2G가 되는 거야. 됐죠? 내가 지금 구한 게 뭐지? 질량분의 힘을 했으니까 가의 가속도, 요게 나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라는 건 결국 가에서는 2kg짜리가 받는 알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서는 1kg짜리가 받는 알짜 힘이 뭐가 되는 거야? 실의 장력, 즉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되는 거잖아. 가속도 곱하기 질량하면 눈금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G. 3분의 2G 곱하기 1kg니까 역시나 어때? 3분의 2G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니까 이 문제의 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1번 같은 2번 여기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문제죠. 여러분 좋죠. 보자. 야, 문제에서 뭐 다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라고 했어? 5분의 3배라고 했지. 요 텍스트를 내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 가에서 요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우리 B의 질량을 모르니까 이렇게 MB라고 하자. 모르니까. 그러면 총 질량 어떻게 되지? M에다가 MB를 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총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총 질량분의 뭘 해야 돼? 힘을 해야 되는데 힘은 누구의 무게가 되는 거지? B의 무게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MB 곱하기 G가 되는 거야. 그래서 힘 자리에 누구 들어가면 되는 거야? MB 곱하기 G가 들어가면 돼. 요게 누구의 가속도? 가에서의 가속도. 자, 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총 질량은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MB랑 M이랑 더한 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서도 총 질량은 M 더하기 뭐 하면 돼? MB를 하면 돼. 그런데 뭐가 틀려졌냐면 힘이 틀려진 거야. 뭐냐면 힘이 바로 mg거든. 그래서 우변에 힘 자리에 mg를 넣어주면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야? 바로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약분. G도 약분. 그러면 결국 MB는 얼마가 된다? 5분의 3m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어? 1번에서 원한 게 뭐야? B의 질량은 M의 몇 배인가? 적어라. 5분의 3배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 실의 장력을 구할 건데 얘들아 우리 이거 해보자. 자, 우리 가의 가속도도 한번 구해보고 나의 가속도도 한번 구해보자. 자, MB가 얼마니까? 5분의 3m이니까 요 분모가 얼마니? 5분의 8m 아이가? 5분의 8m. 그리고 MBG는 5분의 3mg 이렇게 되겠네. 약분 되죠? 5약분 되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3g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야, 가의 가속도가 나의 5분의 3배라며 그러면 나의 가속도는 가의 가속도의
몇 배? 3분의 5배 하면 되는 거잖아. 역수니까. 그럼 얼마가 되니? 8분의 5g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5분의 3이 맞잖아. 자, 답 찾으러 가자. 실의 장력은 7번 봐라. 여기서의 실의 장력은 누가 받는 알자 힘이죠? M짜리 물체가 받는 알자 힘.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의 실의 장력은 B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을 구하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실의 장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T1은 A의 질량 M, 가속도 8분의 3g니까 곱하면 8분의 3mg. 됐지? 그 다음에 T2는 MB가 얼마였니? 5분의 3m. 가속도는 8분의 5g. 곱해봐. 5 약분되고 뭐가 남아? 8분의 역시나 3mg가 남으니 실의 장력은 몇 대 몇이다? 같으니까 1대 1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정리해봐. 자, 문제에서 A하고 B가 있는데 질량이 똑같아. 뭐 그림은 좀 작게 생겼는데. 그래서 총 질량 몇 M이야? 2M이고 힘은 B의 무게 mg, 요게 가속도 2분의 1g.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가자. 실의 장력은 A가 받는 알자 힘이니까 실의 장력은 2분의 1mg. 이렇게. 요거는 그냥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M짜리 물체가 그냥 mg의 힘 받고 있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그냥 g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실의 장력도 A가 받는 알자 힘이니까 뭐 하면 돼? mg 하면 되지.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 크기는 가와 나가 같지 않잖아. 2분의 1mg와 mg니까 2배잖아. A의 가속도 2분의 1g, 나는 g니까 나의 경우가 가의 2배 맞잖아. 줄에 걸리는 장력 2분의 1mg와 mg니까 전혀 같지 않다. 답은 니은 하면 되고. 한번 그림 가는 고정시켰대. 고정시켰다는 건 정지해 있다는 거니까 요 물체의 무게는 20N 내지는 20N 맞네.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힘도 똑같이 20N. 그래서 용수철 저울 눈금도 20N. 오른쪽 아래로 20N, 왼쪽 아래로 두 개니까 40N. 그러면은 결국 묶어서 한 물체로 생각하면 왼쪽 아래로 40 빼기 20, 20N의 알자 힘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 구하러 가야지. 가속도는 총질량 6kg분의 알자 힘 20이니까 3분의 10. 자, 계속 갑니다. 요 2kg짜리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2 곱하기 3분의 10만큼 알자 힘 받고 있는 거고요. 4kg짜리 물체 곱하기 3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알자 힘 받고 있는 겁니까? 3분의 40N만큼 알자 힘 받고 있는 겁니다. 실의 장력만 구하면 끝나죠. 야, 아래쪽으로 3분의 60을 당기고 있는데 위쪽으로 3분의 20이잖아. 그러면 아래쪽보다 얼마를 더 당겨줘야 되냐? 3분의 20만큼 더 당겨주니까 3분의 60 플러스 3분의 20이 되는 거지. 실의 장력 내지는 용수철 눈금은 3분의 80이 되는 거지. 확인해 볼래? 밑에 게 얼마니? 3분의 120이지. 요것도 3분의 80이지. 3분의 80, 120 빼기 3분의 80 하면 알자 힘 3분의 40 나오니까 맞게 풀었다 볼 수 있지. 가의 용수철 저울 눈금 20N 오케이. 야, 나 틀렸잖아. 고쳐라. 3분의 10이잖아. 용수철 눈금 3분의 80이잖아. 저렇게 깔끔하지 않잖아. 답 뭡니까?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 얘들아? 4번 한번 보자. 자, 지금 양쪽의 질량이 같은 7개의 추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우리 질량을 1로 해보자. 그러면은 왼쪽은 3kg제, 오른쪽은 4kg. 그러면은 왼쪽은 아래 방향으로 3g,
4kg는 아래 방향으로 4g. 그러면은 왼쪽 추는 올라갈 거고 아래쪽 추는 내려갈 거고, 그럼 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총 질량 7kg분의 R자 힘은 4g 빼기 3g 하면 되잖아. 7분의 1g. 요게 가속도. 이건 자동으로 가야지. 가속도 나왔으니까 3kg짜리는 위쪽 방향으로 7분의 3g 뉴턴만큼 R자 힘. 4kg짜리 물체는 7분의 4g만큼 아래 방향으로 R자 힘. 실의 장력 가자. 아래쪽에서 7분의 21g로 당기고 있지. 3g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7분의 3g. 그러면은 7분의 21보다 7분의 3만큼 더 당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건 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7분의 21 더하기 3이니까 7분의 24g. 요 힘도 7분의 24g. 확인 좀 해보자. 4, 7에 28. 7분의 28 빼기 7분의 24 하면 R자 힘 7분의 4g. 요거잖아. 지난 시간 말미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기억. 오른쪽 추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왼쪽 추 7분의 3g, 7분의 4g니까 3분의 4배. 맞는 말. 니은 왼쪽 접시 당기는 힘의 크기, 오른쪽 접시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만 봐봐. 실이 왼쪽도 당기고 오른쪽도 당기니까 결국 둘 다 똑같이 실의 장력으로 봐야지. 하나만 더. 오른쪽 접시가 왼쪽 접시를 당긴다. 왼쪽 접시가 오른쪽 접시를 당긴다.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치세요. 같다로 고쳐야 됩니다. 같다. 실제로 뭐 숫자도 같잖아. 7분의 24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를 하나 옮긴데, 야, 요거 하나를 요로 옮기면 왼쪽 아래로 2g가 되고 오른쪽 아래가 4에서 몇 g가 되니? 5g가 되니까 R자 힘은 오른쪽 아래로 몇 g가 되는 거야? 3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 A는 어떻게 되는 거지? 총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R자 힘이 3g니까 7분의 3g로 바뀌는 거잖아. 원래 7분의 1g였는데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잖아. 문제에서 3배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됐어? 답은 기억하고 이것이 답이 되는 거야. 됐냐? 시작 되나? 자, 쌤이 뒤에 먼저 문제를 먼저 풀어버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요 상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가의 상태의 가속도가 요 A인데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 B를 만들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문제야. 그러면 너희 봤을 때 T0분의 2V, T0분의 V니까 결국 A에서 B로 바뀐다는 건 가속도가 몇 배가 되게 하란 얘기야? 2분의 1배가 되게 하란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원래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1km, 1km, 총 질량 몇 킬로야? 2km 분의 중력 가속도 10이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1g로 하자. 요렇게. 그러면 힘은 뭐야? 1g.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2분의 1g. 그러면 요게 가속도가 2분의 1g니까 우리는 요 가속도를 만족하는 거니까 절반 4분의 1g를 찾으면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보자. 추만 0.5로 바꾼대. 그러면 저기 1kg는 그대로 있지. 요게 0.5로 바뀌면 총 질량은 1.5kg가 되겠지. 그리고 요게 0.5kg면 힘은 0.5g밖에 안 되잖아. 0.5g밖에. 그러면 이거 몇 g야? 가속도가 3분의 1g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1g잖아. 답이 안 되는 것이. 니은 가의 수레에 2kg의 물체만 올려놓겠대. 그럼 봐봐 얘들아. 원래 1kg였는데 여기에
2kg를 올리니까 총질량은 얼마가 늘어나는데 이거 그대로 1kg잖아. 원래 총질량은 2였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총질량이 4로 바뀌었고 힘의 크기는 얘의 무게니까 1g 안 바뀌었거든. 이게 가속도잖아. 니은 맞네. 우리 찾는 게 4분의 1g잖아. 오케이. 니은 맞는 말. 디귿 가의 수레 위에 1kg를 올려놓는데 그러면은 원래 1kg인데 1kg 올렸으니까 몇 kg 됐어? 2kg 됐고 원래 1kg인데 요걸 바꾼대. 몇 kg로? 2kg로 바꾼대. 요래가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고. 총질량 얼만데? 4kg. 힘은 몇 G? 2G.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1G. 우리가 원하는 4분의 1G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틀린 거지. 답 몇 번이다?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철저하게 정의에서 출발하는 거야. 정의. 운동량이 왜 질량 곱하기 속도인지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건 약속이고 정의니까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으로서 어떻게 정의한다?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한다. 근데 운동량을 보통 P라고 표기하거든. 운동량 P는 질량 M 곱하기 속도 V다. 그러니까 질량 단위가 뭐니?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운동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요즘은 사실 통합과학 1단원에서 측정과 표준에서 단위 다 배우잖아. 그지? 원래 물리에서는 공식이 단위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속력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V가 속력이 아니라 뭐야? 속도니까 뭘 가지지? 운동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가지게 되지. 그러면은 이 V의 부호가 누구의 부호를 결정한다? 운동량의 부호, 즉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물리는 이 방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방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바로 밑에 문제를 보면 속도 20m/s로 날아오는 공이 있대. 이렇게 20m/s로 날아오고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쳤더니 반대로 날아갔대. 그래서 30으로 날아갔다고 되어 있잖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지. 방금 내가 부호, 방향에 민감하다고 했잖아. 됐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운동량, 변화량을 묻고 있거든. 한번 적어볼래? 선생님이 물리를 하다 보면은 변화량 많이 물어본다고 했지. 변화량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변화하고 난 뒤에 운동량에서 변화하기 전 운동량을 빼주면 된다고 했지. 가보자. 자, 원래 속도가 20. 요게 뭐야? 바로 처음 속도. 요게 뭔데? 결국 나중 속도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차피 P2 빼기 P2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실은 M에서 뭐 V2 빼기 V1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식을 써보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질량 0.2 곱하기 30 아니고 마이너스 30 빼기 0.2 곱하기 20 요거잖아. 마이너스 6 빼기 4 얼마가 되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 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었어? 변화량 물었으니까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돼?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변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었으면 그냥 10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 됐죠? 왜?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충격량은 말 그대로 정의에서 출발하는 건데 내가 이 물체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줬느냐, 힘을 얼마나 줬고
그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을 시켰느냐.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거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니까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되면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때 F 곱하기 T라고 했는데 뭐 어차피 시간은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F가 가속도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얘도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힘의 방향을 잘 보고 충격량의 방향과 부호를 적절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자. 기억. 가만히 서 있는, 야, 적어라. 가만히 서 있다는 건 속도가 제로란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5,000km 아니라 5만 km라도 운동량은 제로가 되는 거야. 속도가 0이니까. 그런데 30m/s로 1km인 강아지니까 강아지의 운동량은 30 곱하기 1. 누가 더 크다? 강아지가 더 크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딴 거 안 보이고 10뉴턴과 1초만 보이면 되잖아. 그렇지 않니? 충격량을 물었으니까 힘하고 시간만 보이면 된다. 답은 니은 맞고 답이 아니라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할 때 시간이 2배 길어지면 운동량이나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죠? F 곱하기 T잖아. T가 2배가 되면 충격량도 고쳐라. 2배가 돼야 되겠지. 제곱이 아니잖아.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간단한 문제지 사실 이거는. 자, 별표 하나 쳐줘라. 사실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거든.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거나 당기거나 힘을 줬어. 그럼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다는 것 자체는 뭘 줬다는 거지? 그 물체한테 충격을 줬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을 받은 물체는 뭐가 변하겠어? 운동량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충격을 많이 줬는지 안 줬는지를 아는 방법은 충격을 줘보고 운동량이 많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면 되잖아. 운동량이 많이 변해. 결국 속도가 많이 변하는 거지. 그러면 충격을 많이 준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F 곱하기 T만큼의 충격을 주면 그것은 운동량이 아니라 뭐와 동일하다? 운동량 변화량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굳이 식을 써보자면 결국 F 곱하기 T는 아까 운동량 변화량은 m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m 곱하기 처음 속도가 될 것이고 m으로 묶어내면 v2 빼기 v1 뭐가 되겠어? 델타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제 어떻게 접근한다? f 곱하기 t는 m 델타 v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야. 그 문제가 나오는 메커니즘은 그렇겠지. 힘하고 시간을 실컷 알려주고 뭘 묻는다거나 델타 V를 묻는다거나 질량과 델타 V를 실컷 물어보고 F를 묻거나 T를 묻거나 FT를 묻거나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얼른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구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0.2kg인 골프공을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처음 속도가 제로인데 골프공으로 쳐가지고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40이 된 거야. 그랬을 때 골프채가 골프공에 가한 충격량은 얼마겠느냐. 근데 눈을 씻고 봐도 F랑 T가 없어요. 뭘로 풀어야 돼?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어야지. 그러면 충격량 이퀄 뭐니까?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8 빼기 0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고 어쨌든 충격량을 물었으니까 충격량의 단위로 답하면 되는 거지. 4번
공을 던진다는 건 이런 거잖아. 내가 공을 잘 잡고 있다가 힘을 줘가지고 나중 속도를 2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준 거니? 운동량 변화량을 준 거잖아. 근데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똑같으니까 힘 곱하기 힘을 준 시간 0.1초. 요게 충격량 이퀄 운동량 변화량 0.5kg 곱하기 20 마이너스 0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10이니까 F는 얼마의 힘을 주었다? 100 뉴턴의 힘을 주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어? F는 얼마? 100. 그 다음 자,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가 20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힘을 받아가지고 뭐 한대? 정지를 한대. 그럼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속도가 느려지는 걸로 봐서 힘은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구나. 근데 지금 힘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힘 곱하기 자 멈출 때까지 몇 초 걸렸대? 10초 걸렸대. FT는 m 델타 v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하면 F가 음수가 나오지. 음수 나와야지. 운동 반대로 힘을 줬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 여기 마이너스 2만이니까 10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000뉴턴이니까 무슨 뜻? 운동 반대 방향으로 2000뉴턴의 힘을 줬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으니까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냥 답을 2000 하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2000. 6번 보자. 자, 20m/s를 달리고 있었는데 5초 만에 정지했대.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란 뜻이야? 20. 나중 속도가 정지, 제로.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요게 델타 P 이퀄 FT. 요렇게 가야 되지. 요 값이 음수 나오고 얼마가 되냐? 4000. 운동 반대 방향으로 4000뉴턴. 그래야 멈출 거 아니야. 다음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거 뭐 간단한 문제지. 그 다음 7번. 정지해 있는 2kg인 상자에 10뉴턴의 힘을 2.5초 동안 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2kg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정지해 있던 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그러면은 25를 2로 나눴으니까 V는 얼마면 되는 거야? 12.5뉴턴 하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에 8번. 자, 문제에서 이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냐 물었거든? 좀 간단한 얘기 아니냐? 질량이 5kg, 속도는 2, 운동량 얼마? 10. 10뉴턴의 힘을 2초 동안 줬다? 충격량 물었으니까 20. 뭐 설명할 게 없잖아. 마지막에 10뉴턴의 힘을 계속해서 3초를 줬대. 그러면 얘들아 10 곱하기 3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충격량에 해당하는 거 맞지? 뭐하고 똑같아야 돼? m 델타 v. 질량 얼마? 5kg. 나중 속도는 모르는데 봐.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요거 조심해야지. 2였잖아. 됐지? 그러니까 30을 5로 나눈 6이니까 V가 6이 아니라 V 빼기 6이 2가 얼마 돼야 돼? 6 돼야 되는 거야. 그럼 V는 얼마가 되면 돼? 8 미터 퍼 세컨이다 해서 2번이다 하면 되는 거야. 9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한다? 방향부터 설정한다. 오른쪽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자, 그럼 우리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 우리 공이 받은 충격량 한번 구해보자.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공의 질량 곱하기
공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 공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18. 맞아? 왜 마이너스야? 자, 공이 벽하고 딱 충돌을 하지. 그러면 공이 벽을 밀고 공도 벽을 밀지. 다시 공이 벽을 밀고 벽도 공을 밀지. 그 두 힘은 어때? 같지. 뭘로? 작용 반작용으로. 그리고 둘이 딱 붙었다 떨어지니까 뭐도 같은 거야? 힘을 준 시간도 똑같지. 그러면 사실상 충격을 서로 똑같이 주고받는 거야. 뭐만 다를 뿐? 힘을 받는 방향만 다를 뿐. 그럼 공은 어디로 힘 받는데? 왼쪽으로 힘 받잖아. 반대로 벽은 오른쪽으로 힘 받잖아. 공은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충격량이 마이너스 18인 거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벽에 가한 충격량이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18이 되는 거야. 됐어? 방향이야.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이 50분의 1초라면 F 곱하기 50분의 1이 얼마가 되니까? 18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900뉴턴이 되겠네. 답은 얼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알아두자 얘들아. 항상 있잖아. 두 물체가 충돌을 하잖아. 그럼 뭐 한다? 서로 간에 충격을 동일하게 주는 거야. 다만 뭐만 반대일 뿐이다? 방향만 반대일 뿐이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힘 시간 그래프 주어졌지. 우리 어차피 얘들아 그래프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기울기 아니면 면적인데, 면적은 x축과 y축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 맞아. 근데 우리 충격량 나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알아도 적어놔. 운동량 아니고 운동량에 어디까지 가줘야 된다? 변화량과 같다까지 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는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을 알려주는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형식. 10번에 자, 힘 시간 그래프 주어졌잖아. 면적 구해봐라. 삼각형 면적이 30이고 요 사각형 면적이 120이니까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 면적이 얼마야? 150이야. 이 150은 뭐하고 똑같아? FT잖아. 그래서 끝내지 말고 운동량 변화량하고 똑같다며. 그러면 15km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정지에 있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됐나요? 그럼 V 얼마? V는 10m/s이다 하면 되잖아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11번. 자, 문제에서 2초대의 속도하고 4초대의 속도를 묻고 있거든. 왜 다르냐? 2초대랑 4초대가 받은 충격이 다르니까 2초랑 4초대 속력이 다른 거잖아. 식을 한번 세워보자. 저 그래프 봐봐라. 2초대까지의 면적은 12.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46에 24니까 내가 지금 쓴 게 뭔데? 면적이잖아. 면적이 뭔데?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그러면은 2초 때까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 2초 후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그게 델타 V가 되는 거잖아. V 2초 빼기 제로. 그 다음에 4초 후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몇 초 후 속도에다가 4초 후 속도에다가 뭘 빼주면 돼? 0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4초 후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m분의 24가 되고 2초 후 속도는 m분의 12가 되잖아. 몇 배니? 2배 아이가.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2번. 12번 한번 보자. 자, 그림은 30m/s로 날아오는 공이죠. 30m/s 날아오다가 방망이한테 한 대 맞고 반대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얼마로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V야. 근데 여기서
V에다가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 왜냐면 V 자체가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V가 양수될지 음수될지는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내 맘대로 뭐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은 500g은 너희 0.5kg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0.5kg 곱하기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30이 되는 거지. 요것만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또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인 것도 알고 충격량은 면적이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 면적 50 쓰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왜냐? 원래 수학적으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값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면적이란 말 안에 절대값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희 면적의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충격량은 음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충격량의 절대값이야. 크기. 방향은 내가 설정하는 거야. 공 봐봐. 오다가 왼쪽으로 갔지. 공이 받은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잖아. 운동 반대 방향. 그러면 힘이 음수니까 충격량도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퀄 50 할 게 아니라 이퀄 마이너스 50을 해야 되는 거야.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0.5 곱하기 얼마가 마이너스 50이냐면 이 값이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되거든. 그러면 V 빼기 30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V는 얼마가 되면 되냐? 마이너스 70m/s니까 어디 방향으로? 음의 방향,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이다? 70m/s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은 건 뭘 물었으니까? 속력을 물었으니까 그냥 얼마 하면 답이 되는 거야? 70 하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요거 한 문제만 봐봐. 요거 한 문제만 보고 마치자. 3번 문제인데 7번 볼래? 지금 요거 표시부터 해볼래?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건 뭐 다들 알고 있지? 자, 지금 두 물체가 뭐 한다고 돼 있냐면 충돌한다고 돼 있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두 물체가 충돌하면 A도 힘을 받을 것이고 B도 힘을 받을 것인데 그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 했지? 같다고 했지. 같은데 뭐가 반대라고? 방향은 반대니까 둘 중 아무 때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같아지지.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은 TA, TB라고 했을 때 당연히 꽝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힘을 받는 시간은 어때야 되는 거야? 역시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A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데 뭐이면 되는 거야? 부호만 반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변화량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3증가, 3감소, 2감소, 2증가. 결론. 각각의 운동량은 바뀔지 모르지만 전체 운동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바뀌지 않는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럼 이 문제는 충돌한 뒤 A, B의 운동량의 합을 물었으니 뭘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을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은 1 곱하기 2하고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4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거 더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가 운동량의 합이고 크기를 물었으니까 그냥 뭐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2kg m/s를 하면 되는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보존된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